네, 2주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부 일정표 이미 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세부 일정표에 2주째 강의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이 강의 들을 때쯤 해서는 좀 괜찮아지리라고 좀 기대를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강의 들을 때 일단 프로젝트 설계 과목은 프로젝트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회사 조직 보고서 아마 오프라인으로는 만나진 않았겠지만 일단 회사 조직 보고서를 냈고 그 단계죠. 이제 회사는 다 구성된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설계 프로젝트를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한다든지 설계 문제 추출하고 기능 구조도 작성해서 4주째 보면은 교수 면담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6일인데 그때 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괜찮아서 직접 대면 회의를 면담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일단 그런 스케줄이니까 세부 일정표 참조해서 잘 그 일정표대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2주째 강의의 처음 순서는 고객 요구사항 목록입니다. 지금 아마 이 강의를 하면서 2주째 그 출석 체크하는 방법이 이 강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 1주째 출석 체크는 뭐였죠? 그 설문지하고 서약서 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아마 다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2주째 출석은 이게 동영상 그 유튜브 강의지만 내가 강의 중간에 어떻게 하면은 요번 2주째 출석을 인정받는 건지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설계 방법론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할 것이 공학 설계의 단계 중에서 제1단계가 제품 기획, 그리고 그 제품 기획은 고객 요구사항 목록 작성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품 기획은 설계 문제라고 하는데 또는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 그러니까 설계 문제는 곧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발굴하는 건데요. 제품 기획은 설계 문제 또는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 그러면 이건 체계적인 이제 마케팅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별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법이 있고 이건 전문가 따로 있죠. 주로 여러분들 경영대학에 가면 경영대학 교수님 중에 마케팅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꿈이 뭐 CEO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활약을 하는 것이 꿈이라면은 경영대학에 가서 이 마케팅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죠. 그게 서울대학교의 장점이니까. 자, 엔지니어로서 이들과 적극적인 협업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객이 어떠한 상세 기능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심층적인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재설 설계 방법론 강의를 듣고 나서 또 이런 제품 기획 같은 걸 직접 이제 해봐야 뭐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신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뭐 다학제 창의적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다음 글로벌 창의적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은 공대 공통 과목으로 제공되는 게 있으니까 이 기재설 강의 듣고 나서 또 그런 강의를 들으면 거기서는 이제 다학제적인 팀을 만들어서 제품 기획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설계 문제,
신제품 아이디어를 그냥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고객은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설계 문제를 이제 발굴해야 되죠. 자, 우리 이 기재설에서는 이 제품 기획은 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이 고객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는 것, 즉 설계 문제가 발굴이 되면 고객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강의만 좀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자, 고객 요구사항 목록은 마케팅 부서와 엔지니어가 이제 협업을 해서 작성을 하는 기술적인 문서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계약서처럼 해서 한번 작성이 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문서예요. 그리고 이 고객 요구사항 목록만 읽어보면 별도의 설명 없이 내가 무엇을 어떠한 그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 신제품이 발휘해야 하는 세부 기능과 충족해야 되는 제한 조건들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별도의 설명 없이도. 그리고 설계 부서만이 아니라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물론 이제 회사 기밀 문서에 해당되겠지만 회사 내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전 부서에 해서 공유를 해서 우리 이 회사에서는 어떤 신제품이 이제 또 개발이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양식은 뭐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양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설계는 양식 채우기, 양식에 뭐 자기소개서 이력서처럼 해서 무슨 표 안에다가 글자 채우는 그런 양식 채우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서니까 하나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런 양식은 양식이지만 여기에 그냥 그대로 쭉 이 컨텐츠들을 내려서 쭉 이어서 쓰는 겁니다. 아마 예를 보면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requirement list, 이게 이제 고객 요구사항 목록이라고 하죠. requirement list고 여기 어떤 제품의 requirement list냐 하는 걸 쓰게 돼 있고요. 이 메인이 뭐냐면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 제한 조건, 이게 만족해야 되는 제한 조건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메인 컨텐츠들이죠. 나머지 이쪽은 뭐 큰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다만 이제 여기 D 또는 W라는 말이 나오는데 D 또는 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D는 demand, M은 must의 약자인데 the requirement that must be met under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조건에서라도 꼭 만족해야 되는 것,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W, wish고 또는 O라고 쓰는데 옵션, 이거는 요구사항이지만 되도록이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만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만족을 안 해도 할 수 없다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requirement list에 여기 이 칸에다 쓰게 됐죠. 자, 요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보기로 하면 이거 하나의 굉장히 좋은 예인데요. fuel gauge, 그러니까 연료계입니다. 그러니까 연료계, 컨테이너, 여러분들 자동차 보면 연료계가 있죠. 그래서 가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연료계인데 연료계를 개발하기 위한 고객 요구사항 목록입니다. 이거 회사 이름이고 뭐 세 번째 발행했다 페이지 1-5 5쪽 중에 한 장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W가 있는데 여기 뭐 메인 헤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는 좀 특이하게도 연료계면 연료계의 기능과 제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 제한 조건 중에서 가장 큰 게 컨테이너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이 컨테이너에 부착되는 연료계다. 여기 보면 fuel gauge가 위에도 부착할 수 있고 또는 측면에 부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료계의 사이즈 D하고 H인데 여기 H는 컨테이너.
연료 컨테이너를 먼저 디파인 했어요. 이거는 제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에 연료계가 부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좀 특이하지만 제한 조건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의 지오메트리, 높이, 부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W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볼륨이 20에서 160리터짜리의 컨테이너에는 반드시 이 연료계가 부착이 돼야 되지만 위시 2에서 630까지 그러니까 20보다는 더 작고 큰 레인지가 큰 컨테이너에도 부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뭐 안 돼도 할 수 없다. wish라고 했죠. 그래서 must하고 demand 여긴 demand니까 demand는 쓰질 않았어요. 워낙 다 demand니까. 그러니까 W만 이제 쓴 거죠. W가 없는 건 다 demand, D예요. must예요. demand 또는 M. 그래서 wish만 쓴 거죠. wish는 wish 또는 option, O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W. 알았죠? 그래서 페어로 나오는 거예요. demand하고 D하고 W 항목이 페어로 나왔어요. 20에서 160은 must고 2에서 630리터는 옵션이니까 페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D하고 W가. 자,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shape fixed but unspecified. 그 shape이 rigid하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 또는 여기 보면 그거와 페어가 되는 W를 보면 컨테이너 flexible. 플렉서블한 거에도 붙을 수가 있으면 좋겠다. 컨테이너가 플렉서블한 거. 그래서 플렉서블한 컨테이너에 붙는 거는 wish니까 개발을 하다가 붙으면 좋겠는데 안 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약속이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W는 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wish 아이템이니까 또는 옵션 아이템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이 demand 또는 must, shape, fixed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제한 조건을.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컨테이너들을 여기 보면 컨텐츠들을 보면은 페트롤, 디젤까지 근데 wish, 엔진 오일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wish.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페트롤하고 디젤 그러니까 가솔린하고 디젤은 꼭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엔진 오일은 wish다, 이거죠. 알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제한 조건이 측정해야 되는 그 연료의 부피를 측정해야 되는데, 어떤 연료인지도 여기 페트롤하고 디젤이라고 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제한 조건이죠. 그래서 제한 조건이에요. 디스플레이는 이게 연료 그 시그널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도 이미 제한 조건이니까 이런 디스플레이가 된다. 그 연료량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fuel gauge to be developed. 드디어 fuel gauge, 개발해야 된 fuel gauge에 대한 기능과 제한 조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geometry, kinematics, energy, material 이런 건 메인 헤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인 헤딩별로 그룹을 져서 분류를 해서 이제 나열을 하면 좀 더 명확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해서 분류 항목을 쓰는데 분류 항목은 뭐 geometry, kinematics, forces, energy, material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 항목을 해서 그 분류 항목 밑에다가 기능과 제한 조건을 따로 그룹핑을 해서 이제 쓰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류 항목을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 기하적 형상 또는 운동, 힘, 에너지원, 재질, 신호, 미안합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그래서 신호, 사용 환경, 제조 원가 일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만들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계속되는데 연료 fuel gauge가 시그널 분류 항목이죠. 시그널 굉장히 중요한 게죠. 이거 측정기기니까 이런 시그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input, output. 그래서 wish 아이템이 possibility of signal calibration. 시그널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거와 페어가 되는 wish 아이템을 보면 possibility of signal calibration with full containe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output signal accuracy of maximum 플러스 마이너스 3%가 must지만 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더 레졸루션을 높이면 좋겠다. 근데 그건 wish 아이템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쓰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distance container to display 3에서 4m인데 wish 1에서 20m까지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건 wish 아이템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상당히 자세하게 퓨엘 게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고객 요구사항 목록 예제는 아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학부생들 그 옛날에 제공했었던 설계 및 제조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 학부생 선배들이 이제 만든 건데요. 이것도 한번 고객 요구사항 목록이 뭐죠? 이걸 한번 읽어보면 어떠한 여긴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로봇을 개발해야 되는지가 별도의 설명 없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알 수 있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이 메인 아이템이 뭐라고요? 여기가 기능하고 제한 조건을 쓰는 칸이죠. 그래서 쭉쭉쭉쭉 써서 내려가면 됩니다. 별도의 뭐 이렇게 칸으로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칸들은 여러분들 보면 이 칸들은 그냥 뭐 그 중요한 칸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써 내려가면 됩니다. 쭉쭉. 여러분들 A4지에다 해서 그냥 쫙쫙 써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떠한 기능인가요? 평면에서 전후 이동 가능하다. 속도는 3m/min. 평면에서 수직벽면으로, 수직벽면에서 평면으로 전환 가능하다. 로봇이, 그러니까 평면에서 가는 거, 요구 기능이죠. 평면에서 수직벽면으로 전환을, 이렇게 평면으로 가다가 수직벽면으로 올라가야 된다. 또는 수직벽면에서 평면으로 내려가야 된다.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평면 및 수직벽면에서 조향 기능, 조향을 해야 된다. 수직벽면에서 낙하해도 위치를 잡아서 다시 주행 가능. 수직벽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다시 방향을 잡아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요구 기능이 너무 구현하기 힘든 거니까 옵션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 못해도 할 수 없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머스트로 해놓으면은 이건 꼭 구현을 해야 되니까 이런 로봇을 설계하려면 굉장히 또 로봇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옵션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림 1에서 주어진 경기장, 시작 구역에서 출발해서 로봇 전체 완전히 티잉 그라운드 도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 구역에서 여기 수직벽면 올라가가지고 여기 티잉 그라운드 도착해서 골프공을 티오프하고 다시 시작 구역까지 복귀하는 시간이 4분 15초다. 4분 15초 이내에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구 기능이죠. 4분 15초. 자, 그 다음 운동. 그림 명령을 받으면 치구 위에 고정된 골프공을 10초 이내에 잡아서 로봇 본체에 보관한다. 티오프 명령을 받으면 골프공을 5초 이내에 방출한다. 방출 속도는 그린키퍼에 도착 가능할 정도이되 최대한 느리게 한다. 뭐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게 다 요구 기능이잖아요. 그다음 골프공 규격은 제한 조건이죠. 기하적 형상. 뭐 로봇의 높이는 제한 없음. must는 제한 없음인데 옵션. 로봇 크기는 요거 안에 있으면 충족했으면 좋겠다. 이건 옵션이니까 서로 페어로 오는 거예요. 로봇 폭 및 깊이와 로봇 높이는 must고 로봇 크기는 옵션이에요. 좀 더 타이트하게 제한 조건을 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고객 요구사항 목록을 그래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무엇을 개발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나 그런 거죠. 결국은 여기서 개발한 로봇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와 같은 로봇입니다. 이걸 한번 보죠. 들이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실기 능력을 중시하면서 대학 수업 시간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론 대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습 위주로 바뀐 한 공과대학의 이 뉴스는
굉장히 오래전인데, 원래는 이 거미 로봇을 개발한다고 해서 서울대 기자들한테 좀 알렸었어요. 와서 취재하면 취재하라고. 그래서 KBS 뉴스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 기자들이 올 때는 항상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론 위주의 강의보다 실습 위주의 강의로 가면 취업에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교도 취업을 위해서 이론 수업보다는 실습 수업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강의를, 이 과목을 왜 제공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테 그 창의적인 어떤 설계 능력을 스스로 연마하기 위해서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취업이 잘 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창의적인 설계 능력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기자분들은 자기 시나리오에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 취업에 유리한 그런 실습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건 좀 답답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낮에 취재를 나와서 뭐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밤 9시 뉴스에 나올 거라 그래가지고 밤 9시 뉴스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6시 23분에 이게 나왔던 거예요. 새벽에 그 당시에, 요새 내가 나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지만 그때 6시 23분에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걸 누가 받겠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한번 여기서 어떤 로봇인가, 이 고객 요구사항 목록에 기술된 그러한 기능과 제한 조건을 충족하는 로봇이 어떤 건가. 그렇지만 딱 하나의 로봇이 아닌 건 여러분들 알겠죠? 저 기능과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로봇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수업 시간을 이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대 학생들의 수업 시간입니다. 수학 공식이 빼곡한 책 대신 로봇들이 강의실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손수 설계하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경사 90도, 높이 1m의 벽을 타고 올라가 목표물에 공을 넣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바퀴 대신 사다리를 단 로봇, 몸체를 접었다 폈다 하는 지렁이 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했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벽을 오르는 로봇을 지켜보는 학생들, 환호와 탄성이 엇갈립니다. 힘든데 보람도 있고 경험을 쌓아나가다 보니까 더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수업은 실기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추세에 따라 지난해 처음 개설됐습니다. 엔지니어들한테는 종합적인 이 설계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건 이런 실습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배울 수 있거든요. 이론과 실습을 함께 익힐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며칠 동안 그걸 돌려보면서 왜 안 되는가를 그 부분을 찾고 우리가 이런 걸 잘못 생각했구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이론 중심의 이공계 수업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수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 목록에 보면은 머스트하고 옵션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페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로봇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머스트고 이건 옵션이고요. 외형에 대한 제한은 없다. 외형을 예쁜 모양을 설계하고 색을 칠한다. 로봇 무게는 2명이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가 머스트고 옵션은 5kg 이내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독립적으로 나오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머스트하고 옵션을 잘 이제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래서 내가, 여러분들 2주의 출석 체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ETL에 우리 조교들이, 저번 학기에도 이 자동 분류 설비를 했었습니다. 한 7팀인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분류 대상이 골프공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골프공, 스쿼시공, 탁구공.
세 가지 이 공을 분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번에는 이제 스쿼시공과 탁구공만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들 고객 요구사항 목록을 이제 여러분들 작성해야 되는데 이 기능 여러분들의 그 자동 분류 설비의 기능과 제한 조건은 이미 내가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품 기획을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누구냐?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객들은 고등학생들한테 파는 거예요. 15팀 정도 될 건데 15팀이 자동 분류 설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고등학생한테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고객이 고등학생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와서 요구하는 기능과 제한 조건이 있겠죠. 그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물어볼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와가지고 자동 분류 설비 사가려고 그러는데 뭘 물어볼 거예요? 요구 기능이 뭡니까? 그 고등학생이? 분류 기능이죠. 그럼 분류 기능, 고객 요구사항 목록은 여러분들 정량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량화. 그 고객이 왔는데 분류 기능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분류 기능이 얼마나 빠른가요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게 하나요? 그러면 대답을 굉장히 빠르지. 이렇게 대답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엔지니어가 이거 굉장히 빨라. 이제는 정량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량화. 그러면 분류 시간이 우리 분류 시간은 이제 개발하기 전에 고객 요구사항 목록에 분류 시간의 목표가 아까 보면은 그 로봇이 티잉그라운드에 갔다 와서 거미골퍼가 다시 그 시작 구역에 오는 시간이 4분 15초 이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도 분류 시간이 얼마 이내라고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객 요구사항 목록에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룹 1이 뭡니까? 스쿼시공 15개하고 탁구공 15개를 쫙 투입을 시켜서 완전 분류할 때까지 시간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걸 안 정하고선 무슨 모터의 규격을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그래도 무슨 근거를 대서 그거를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량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객 요구사항 목록에 기능만 그냥 분류한다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류한다. 그리고 분류 시간은 얼마 이내다 하는 걸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분류 시간을 must, 아까 그 거미골퍼에는 must 옵션을 안 나눴지만 must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분류 시간이 있고 옵션을 해서 두 가지를 설정하는 게 이제 옳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must는 충족하지 않으면 실격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왜냐면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그건 실격인 거죠. 그렇지만 그 must 시간이 있고 옵션 시간은 그건 내부적으로 그 must 얼마 몇 분은 우리가 충족해야 되지만 옵션은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인 목표값이다. must는 대외적으로는 얼마로 하고 옵션은 우리가 개발해 가면서 진짜 우리가 이 시간만은 좀 해보자 하는 어떤 값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고객 요구사항 목록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러면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비행기를 개발한다고 치면은 비행기 보면 이미 이전 기술들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 기술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비행 시간이 스피드가 얼마짜리면은 그걸 그 경쟁 제품을 보고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경쟁 제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행히 여러분들은 저번 학기 학생들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참고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ETL에다가 우리 조교들이 저번 학기에
물론 이제 세 종류의 공이지만, 그 세 종류의 공에 대한 실제 컨테스트 때 그 분류 시간을 이미 공지를 하겠습니다. 7팀이면 7팀, 분류 시간과, 그 다음에 설치 면적까지. 설치 면적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건 세 그룹의 공이었지만, 이제 두 그룹으로 바뀌었지만,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류 시간에 머스트하고 옵션을 정해서 고객 요구사항 목록 작성하는데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설치 면적도 마찬가지죠. 설치 면적.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ETL에 올릴 테니까 이 강의가 끝나면 그 ETL에 들어가서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 열람을 해보세요. 열람을 하면 그걸로 ETL에 그 열람 증거가 남으니까 그걸로 출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열람하지 않으면 결석이고 열람하면 출석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주 차에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은 되도록 정량화 시켜야 돼요. 정량화 시키고 must하고 옵션을 잘 활용을 하세요. must는 뭐라고요? must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냥 실격인 거예요. 컨테스트 때 실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must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옵션 5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내부적인 목표 값을 옵션으로 해서 좀 챌린징한 값을 정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창의적인,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분리설비면 분리설비, 로봇이면 로봇,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제품을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이 창의적인 제품은 바로 여러분들 개념 설계에서 나오는데, 이 창의적인 신제품 제품은 어떤 구조로 돼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구조를 창안해내야 되는데, 이 고객 요구사항 목록에다가 로봇 구조를 캐터필러 형태로 할 것,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그냥 캐터필러 형태의 로봇이 나오잖아요. 부표를 사용해서 컨테이너 속에 담긴 액체의 부표를 측정할 것. 창의적인 연료계를 개발하는데 부표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원리를 고객 요구사항 목록에다가 제안을 해버리면 창의적인 구조의 어떤 신제품이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안을 지정하는 듯한 내용은 이 고객 요구사항 목록에서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하겠죠? 이건 순수하게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과 제한 조건만을 나열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 요구사항 목록에다가 설계안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유념을 해서 순수한 기능과 제한 조건만 여기 명기하는 것으로 해서 잘 마무리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